자, 101페이지 83번 문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얘는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냐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 실근이니까 그 4개 실근을 그 x값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4개 실근 간다고 칠게요. 근데 쟤는 치환하게, 저희는 이제 치환하게 되면 저 식이죠. 이건 뭐가 되냐면 보기차식이 되죠. 보기차 방정식. 그럼 보기차 방정식을 우리가 배운 대로 정리하다 보면 이건 x값이 구해지는 게 아니고 이 x제곱은 t로 치환하게 되면 t에 대한 2차 방식으로 t값 2개 나오지. 그치? 근데 그 t값 2개는 결론은 x제곱식이 2개 있다는 얘기죠. 2개 있다는 얘기죠. x제곱이 2개. 근데 x제곱값의 결론은 이 방정식의 약간 느낌상 이제 치환했을 때 근의 느낌인데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서로 다른 4개 실근이나 이걸 다 제곱시키면 얘는 다 양수가 되지 않나요? 서로 다른 0보다 큰 낫겠네요. 네. 서로 다른 4실근. 그럼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죠. 아니면 0일 수도 있고. 근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이든 어쨌든 다 이게 실수값이라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그치? 그럼 저 식을 이제 x제곱을 t라고 두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mt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 되고 여기선 t값이 2개 나올 텐데 t값 하나, t값 2개. 근데 이 t값 2개와 모두 다 뭐라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일단 실근 갖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0 이상이다.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 이상이다. 이렇게 될까요? 맞니?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를. 판별식, 실근 가져야 되니까. 저번에 했잖아요. 두 근의 부호만 가지고 두 근의 합이 양, 두 근의 곱이 양이라고 해서 둘 다 실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근이 1 플러스 i,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 둘 다 허근인데 얘네들이 더하면 2라는 양수, 얘네들이 곱해도 2라는 양수. 더하고 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조건이니까 판별식까지 꼭 붙여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푸시면 돼요. 판별식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 플러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큰 작작이네요. 그래서 x는, m은 1보다 커 나왔고, 또는 m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 나왔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우리가 배운 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m. 걔가 0보다 커 나왔다. 따라서 m은 0보다 작거 나왔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0보다 커 나왔다.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m의 값은 2분의 3보다는 작거 나왔다. 얘를 다 만족해야 된다. 숫자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0, 1, 2분의 3.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림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된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은 여기다. 작거나 같다. 이거 모두 겹치는 게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어디 겹치죠? 네, 여기가 겹치죠. 답은 m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배운 지가 좀 지나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 지가 제일 오래된 파트죠. 순열 조합은. 내용 정리가 필요한데 앞부분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덧셈한다. 곱의 법칙.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혹은 순차별로 모두 발생할 때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셈한다. 이거는 뭐 설마 이걸 모르진 않으시죠? 아니 모를 수 있죠. 내가 설마란 말을 써서 좀 이상한가? 모를 수도 있죠. 설마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내용은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게 합곱을 잘 처리하냐가 핵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확률을 더할 건지 곱할 건지라는 판단 기준이 너무 문제를 읽자마자 너무 명확하게 두 사건, A 사건 또는 B 사건, 그럼 당연히 덧셈하는 거예요. A 사건 그리고 B 사건, 그럼 당연히 곱셈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올 때가 태반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 또는의 개념인 건지 이게 애매할 때 있으니까 그 개념을 이건 말은 너무 쉽지만 막상 문제 풀다 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있으니까 자꾸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합칠 건지 곱할 건지 핵심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순차별로 모두 발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잘 판단해서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잘 판단해라 라는 내용인데 말은 쉬운데 말보다 문제 풀면 막상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 파트긴 해요. 그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대충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대충 건너가고 싶은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되는 내용이지 이거는 말만 가지고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풀면 안 그런 파트라 설명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풀어봐야 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내용은 더할 거냐 곱할 거냐를 잘 구분하라. 그 다음은 이 두 번째 9-2에 있는 순열과 9-3에 있는 조합인데 이거는 같이 그냥 한 방에 설명드릴게요. 한 방에.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잖아요. 밀접한 관련. 자, 첫 번째는 순열의 개념이고 조합의 개념인데 사실 순열과 조합을 얘네 중학교 때 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단어를 순열, 조합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은근슬쩍 다 공부했었지. 그 단어를 안 썼을 뿐이고. 순열은 어떤 케이스를 말하냐면 우리 반에 이렇게 학생이 쉬운 예로 할게요. A, B, C 3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3명의 후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2명의 후보를 뽑아낼 생각이에요. 근데 그 2명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2명을 뽑아내는데 그 2명이 그냥 대표 2명이에요. 우리 반 달리기 대표. 우리 이번 체육대 달리기 대표 2명 뽑을 생각이에요.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뽑아낼 때 또 3명 중에 2명 뽑는 경우니까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다 보니까 계산법상 처음에 A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A를 뽑는다는 건 아니지만 좀 뽑아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처음에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명 중에 1명이니까 3가지 경우고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는 같이 뽑는다는 개념보다는 순차별로 모두 뽑는다는 개념이겠죠. 부회장을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지겠죠. 회장이 뽑혀 나갔으니까 3명 중에 2명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곱해서 정답은 6가지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6가지입니까? 그러면 다 써드리면 A, B로 조합되는 경우 앞에 게 회장, 뒤에 게 부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A, C가 조합되는 경우 B, A가 조합되는 경우 B, C가 조합되는 경우 C, A, C, B 이렇게 총 6개 나오는 겁니다. 맞니?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 3명 중에 이번에는 달리기 대표 2명 뽑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 다음 달리기 대표 뽑는 경우는 2가지. 여기 A 뽑혔고 이게 B 뽑혔다 칩시다.
그럼 얘도 6가지인가?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중복이 발생해요. 여기 6가지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대표 A, 대표 B, 대표 A, 대표 C, BA, BC, CA, CB가 있는데 아까는 이 6명의 직책이 구분된 상태라 회장 A, 회장 B랑 앞뒤 순서를 바꿔봐요. 회장 B, 회장 A. 달리 말하면 이 경우와 이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이건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니까 당연히 개수별로 다 세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오른쪽에서 본다면 대표를 뽑는데 처음에 대표 A 뽑고 B 뽑은 이상한가? 처음에 대표 A, B를 뽑고 그 다음에 대표 A를 뽑은 A, B와 B의 이상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건 같은 거잖아. 대표는 직책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단리 대표 2명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2번 중에 결국은 한 번만 답이고 나머지 한 번은 답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C는 맞지만 CA는 탈락시키는 거고 BC는 맞다고 친다면 CB는 탈락시키다 보니까 얘는 답이 6이 아니고 3이에요. 근데 이 3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지. 3명 중에 2명을 뽑아내긴 해. 그게 3 곱하기 2야. 근데 문제는 뽑아낸 2명이 뭐가 발생하죠? 뽑아낸 2명이 앞뒤 순서 배열되는 AB냐 BA냐 아니면 AC냐 CA냐 BC냐 CB냐 이렇게 뽑아낸 2명이 앞뒤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2 곱하기 1로 나눠주다 보니까 정답은 3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둘은 무슨 차이점이냐면 결국은 뽑아낸 2명을 배열할 때야. 2명을 뽑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총 3명 중에 중복 없이 뽑았었다는 사람 또 뽑지 않고 2명을 뽑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뽑아낸 2명의 배열 상태 때문에 하나는 안 나눠지고 하나는 나눠지면서 답이 달라지는 건데 그 2명을 뽑아냈을 때 그 2명의 배열 상태가 순서가 있거나 순서 있게 배열하거나 아니면 직책 구분 되게 배열하거나 일렬로 배열하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 개념이죠. 배열 상태를 봤더니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없거나 그러니까 누가 1번이야 누가 2번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진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아, 너는 어디로 가? 넌 어디로 가? 딱 순서가 딱 매겨져 있는 거야. 네가 1번, 네가 2번. 선생님이 야 A는 앞에, B는 뒤에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 그럼 내가 얘네를 이렇게 막 섞을 의미가 없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 순열은 이렇게 내가 뽑아놓고 걔네를 막 이렇게 막 뒤섞는 거예요. 이리 보낼까 저리 보낼까.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라면 조합은 그런 권한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리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얘네를 내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케이스예요. 아니면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일렬로 배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배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냥 뽑아놓고 뭐 아예 배열은 신경 안 쓰겠다 이 개념이에요. 순열 조합은 요 개념이 있죠. 이 초록색 2가지 개념으로 각각 서로를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정리할 때 앞으로 문제를 읽으면 이 순서대로 식을 정리해 가셔야 돼요. 전체 대상이 몇 개인지 혹은 몇 명인지 중복은 어떻게 할 건지 중복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고1 때는 중복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고2가 되면 계속 중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했냐 안 했냐를 구분하는 게 나중에 고1을 바라보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중복이 안 나와서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배울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은 몇 개를 뽑아낼 건지 마지막 아까 말한 배열 상태예요. 자, 이걸로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분합니다.
일단 전체 대상은 보통은 그냥 이 책마다 이렇게 많이 써져요. 전체 대상이 n개. 얘도 n개예요.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뽑았던 거 또 뽑거나 갖다 놓은 자리에 또 갖다 놓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선택을 몇 개 합니까? 그럼 보통 R개를 선택해요. 근데 이 R개는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최대한 N개까지는 뽑을 수 있지만 N개보다 더 많이 뽑을 수는 없죠. N개보다 더 많이 뽑겠다는 얘기는 뽑았던 거 또 뽑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는다면 뽑아낸 횟수가 절대 전체 개수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배열의 상태. 아까 말한 배열의 상태는 이 초록색 부분 그대로. 이 초록색 부분이 그대로. 순서 있게 직책 구분되게 일렬로 내가 자리를 매겨줘야 될 때. 근데 조합은 그렇지 않을 때. 순서 없고 내가 순서를 정하려고 했더니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고 직책 구분이 없고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배열에 대한 의미는 없고 권한은 없고 그냥 뽑기만 하는 케이스일 때는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연산법이죠. 그럼 이거를 연산할 때는 어떻게 연산합니까? 그러면 순열은 표기법은 NPR이라고 써요. N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거 N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다른 내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NPR이에요. 그럼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 N부터 하나씩 숫자가 작아져요. N 하나 작은 N-1 하나 작은 N-2 계속 곱해갑니다. 총 몇 번 곱합니까? 그러면 곱한 횟수가 R번이 되도록 이 곱한 횟수가 R번이 되도록 그게 순열이고 조합은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중복이 발생해요. 총 뽑는 것까지는 누구랑 동일하냐면 순열과 동일합니다. NPR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R 곱하기 R-1 곱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R을 내려가면서 5명을 일렬로 배열하시려면 5, 4, 3, 2, 1의 곱이죠. R명을 일렬로 배열하시려면 R, R-1, R-에서 1까지 곱이에요. 이거를 나눈 거를 보통은 NCR이라고 불러요. 조합에 대한 수학적 기호입니다. 저 P는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고 저 C는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이에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순서 있게 배란다의 줄임말 P, 그다음 뽑기만 한다라는 조합 C의 줄임말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조합은 순열을 그러니까 반대겠죠. 순열은 조합을 계산할 수 있으면 순열은 저절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순열은 조합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조합이 더 큰 범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뽑는 경우가 많지 뽑은 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횟수를 본다면 뽑는 것까지 똑같다며. 근데 조합은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냥 뽑기만 한다. 끝. 순열은 좀 더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그냥 뽑은 다음에 그 뽑아낸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배열할 건지 배열할 건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순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실.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각각에 필요한 연산법을 익힙시다. 순열과 조합의 이제 연산법,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좀 자리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MP0라는 값이 있어요. 표기법은 MP0.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였어요. 그럼 몇 가지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안 뽑겠다라는 거거든. 안 뽑는다.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그럼 NC0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케이스. 얘도 한 개예요. 뽑지 않는다. 그럼 NP1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한 개를 뽑아 그 한 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근데 한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경우는 그냥 N개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뭐 뽑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NC1도 N이 되죠. 근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MPN,
NPN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 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뽑아낸 건 마지막 한 개까지 전부 다 배열하겠다는 뜻이니까 1까지 곱해줘요. 근데 얘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 쓰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기호가 좀 이상하죠? 느낌표처럼 보이는데 실제 느낌표처럼 쓰는 거예요. 기호예요. n 팩토리얼이랍니다. 영어로 하면 팩토리얼, 한글로 하면 계승이라고 불러요. 계속해서 곱한다는 뜻이에요. 계승, n의 계승이라고 불러요. n의 계승. 그래서 npn은 앞으로는 n 팩토리얼 줄여서 n팩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달라요. ncn은 아까 했잖아요. 조합은 뭘 계산하냐고요?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그 뽑아낸 개수만큼 중복 처리하는 거거든. 계산법상 ncn은 npn을 계산한 다음에 뒤에는 n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n 곱하기 n-1 곱하기 1까지 곱이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n팩이라고. 이렇게 이걸로 나눈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아까 위에 NCR, 그러니까 NCR이 있었잖아요. NCR은 NPR을 뭘로 나눈 거냐면 뒤에는 R개를 뽑아낸 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R팩으로 나눈 게 NCR이에요. 근데 아까 NPN을 아까 앞에서 뭐라 썼냐면 N팩으로 썼잖아요. 근데 N팩을 N팩으로 나눈 거네? 그럼 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OP 하면 어디죠? 답이? 5 곱하기 4가 답이에요. 계산 잘해야 돼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5, 그 다음은 하나 더 뽑아야 되니까 4가 돼요. 근데 OCE는 OP를 2팩으로 나눠야 돼요. 뽑아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거든. 근데 OP는 5 곱하기 4잖아요. 걔를 2팩,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위에는 20까지, 밑에는 10까지가 답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계산이, 답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차피 계승 썼으니까, 계승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팩.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의를 내려야 돼. 영팩하면 없는 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경계수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때려 맞추는 느낌으로 없는 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안 뽑겠다는 건 느낌으로 계산하세요. 안 뽑겠다. 이래요. 이걸 자꾸 왜 이래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수학적 연산 처리하려면 0팩토리얼은 안 뽑는 개념과 같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는 한 개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건 약간 수학적 연산 정의예요. 0팩은 1이라고 정의하자. 1팩은 당연히 1이죠. 2팩은 2 곱하기 1, 2예요.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3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1까지 모두 다 곱하는 거니까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이 정도는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개념은 이런 숫자 정도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닌데 눈에 자꾸 익혀놓으라는 얘기예요. 자주 나오니까. 6팩 나올 때마다 이럴 수는 없잖아. 6팩이 자주 나오는 숫자인데 6팩 나올 때마다 6, 5, 4, 3, 2, 1. 자, 이제 곱해보자. 이러기에는 좀 그래.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외워버리자. 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도록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NPR을 계승으로 다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물론, NPR은 아까 말한 그 위에 썼던 거죠. N부터 숫자 하나씩 작아지면서 R번을 곱하는 경우의 수. 그걸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아까 뭐 썼던 6P4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어디까지? 3까지예요. 이 4는 4까지 곱하라는 뜻이 아니고 4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연수 6에서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4번 곱하라. 그럼 6 하나 잡고 5 하나 더 잡고 3 하나 4 하나 더 잡고 3 딱 4번이거든요. 총 곱한 횟수가 4번. 이게 6B4예요. 이게 일반적인 계산이라는 얘기죠, 보통은. 그런데 가끔 증명 문제나 복잡한 연산 처리할 때는 이거를 계승으로 바꿔서 처리합니다. 뭐라 처리하냐면
앞에 거 팩토리얼 이 분자고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이게 분모로 가요. 그래서 한글로 쓰면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MPR을 계승으로 바꿔 쓰기도 해요. 이건 별 이유 없습니다. 아니 별 이유 있는 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이거는 대단한 규칙은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한 것처럼 6P4 6P4는 6, 5, 4, 3 여기까지 곱한 게 6P4죠. 근데 여기다가 뭐 한 거냐면 뒤에다 추가로 뭘 좀 더 곱한 거예요. 아, 나 여기 뒤에 곱할 때 끝까지 곱하고 싶은 거야. 이왕이면 여기까지 곱하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여기까지.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면 쓰고 나서 보니까 6팩토리오네? 6부터 내려가면서 1까지 모두 다 곱한 숫자니까 6P6, 6팩토리오. 근데 위에 보면 하늘색은 없잖아요. 그만큼을 빼내는 거거든? 그만큼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없었던 숫자니까. 약분시켜야 되니까. 밑에 쓰고 보니까 2부터 1까지 곱이라면 이게 2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2팩이라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총 6번의 곱셈 중에 앞에 있는 4번을 빼내는 거예요. 총 6번의 곱셈 중에 앞에 있는 4번을 빼내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 말이에요, 저 말.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거는 뭐 대단치 않다. 계산을 좀 더 간략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갖다 붙였고, 없던 수를 갖다 붙였으니까 그만큼 나눈 거고, 그 나눈 것들을 이렇게 식으로 잘 정리하니까 저런 모양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연산법을 간단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준 거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순열을 이렇게 개성으로 바꾸는 방식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합도 개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합도? 근데 아까 조합은 뭐라고 그랬냐면 NCR은 MPR을 뒤에는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면서 중복이 발생한 거니까. 개념 이해합니까? 근데 MPR 곱하기 얘는 그러면 R팩분의 1 이렇게 봐도 되죠? 이 분모했었던 거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MPR이 아까 뭐였었냐면 저거 있거든요. 이거. MPR을 개성으로 바꾸면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근데 거기다가 다시 R팩분의 1을 곱한 거다 보니까 이게 분모끼리 곱해지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R팩, M-R팩 분의 M팩. 그냥 순열에 요만큼을 계산하다 R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외울 때는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외우는데 귀찮으면 그냥 얘만 외워. 얘 외운 다음에 얘를 뽑아낸 R팩으로 나눠주면 그게 그게 조합이니까 요 나눠준 걸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네, 저기 분모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지금 처음 배울 때 복잡하다 싶으면 순열을 개성으로 바꾸는 걸 배우고 조합은 계산법에 R팩으로 나눈다라고만 생각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합에서 따로 하나 더 기억할 거만 있어요. 조합에서 뭘 기억할까요? 조합에서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 NCR과 NCM-R은 답이 똑같아요. NCR과 NCM-R 부담스럽죠? 자꾸 문자를 계속 써대니까. 근데 숫자로 쓰면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6C4랑 6C 6-4는 6C1을 말하죠. 같은 답이라는 얘기예요. 6C4를 계산하나 6C2를 계산하나 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6C4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6C1을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계산법상 6C4를 계산하려면 6C4를 구하려면 6P4를 4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6C2는 6P2를 그냥 2팩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6P4를 4표로 나눈 식을 쓰게 되면 6, 5, 4, 3까지 총 4번을 곱하고 걔를 4팩, 4, 3, 2, 1의 곱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자리 맞출게요. 4, 3, 2, 1의 곱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맞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는 겹쳤잖아. 또 뺐더니 이렇게 됐고 이거네? 윗걸 보니까 6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2번 뽑았으니까 이게 6P2가 되고 2 곱하기 1? 2팩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C4를 계산하나 6P를 계산하나 답은 똑같아. 6C4를 계산하나 6C를 계산하나 답은 똑같다. 뭐 이런 거죠. 내가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세 개 숫자에서 두 개를 뽑는 케이스와 세 개 수에서 한 개를 뽑는 케이스는 상황은 틀린데 경우의 수는 같아요. 다시 숫자가 1, 2, 3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말은 틀리지. 근데 이게 같다라서 표현한 거는 개수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개수는. 근데 왜 개수가 동일합니까? 그러면 1, 2, 3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케이스는 1과 2를 뽑는 경우, 아니면 1과 3을 뽑는 경우, 2와 3을 뽑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차피 1, 2 말고 1은 안 됩니까? 1, 2와 1은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조합은 순서는 의미 없다며. 그럼 1, 2나 1은 같은 케이스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뽑는 게 세 번인데 잘 생각해보면 1, 2, 3 세 개 중에 1, 2, 3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는 케이스는 3을 뽑거나 2를 뽑거나 1을 뽑거나 이게 세 가지죠. 근데 왼쪽 오른쪽 같이 짜맞춰 보면 여기는 1, 2가 있고 여기는 3이 있네요. 합치면 1, 2, 3이잖아. 여기는 1, 2가 1, 3 있고 여기는 2가 있네요. 여기는 2, 3 있고 여기는 1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나 남아있는 한 개를 뽑는 거나 상황은 틀리지만 개수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 뽑나 남아있는 하나를 뽑나 한 번. 얘도 1, 2, 3 중에 1, 3 뽑고 남아있는 2를 뽑는 경우 1, 2, 3 중에 2, 3을 뽑는 경우와 2, 3 빼고 남는 나머지 하나는 1을 뽑는 경우는 상황은 틀리지만 개수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이런 불편함보다는 세 개 중에 세 개에서 두 개를 뺀 하나를 뽑는 게 오히려 더 계산은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합을 계산할 때만이에요. 조합을 계산할 때만 뒤에 있는 R 값이 앞에 있는 N의 절반 값을 넘어가요. 이 R이 N의 절반 값보다 크다면 그땐 얘는 NC N-R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계산은. 같으면요? 같으면 똑같은 건데 뭘. 뭐냐 63이나 66-3이나 어차피 63이잖아요. 같은 건 의미가 없고요. 작으면 당연히 더 작은 게 유리하니까 작은 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뭐 10C, 8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뭐라는 얘기죠? 10C 2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10C는 10 곱하기 9를 2팩토리얼, 2 곱하기 1로 나눈 값이죠. 정답은 45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빠르게. 여러분이 처음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는 합곱이에요. 먼저. 순열 조합은 나중 문제야. 합곱부터 이거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각각 계산하려고 할 때 걔네가 지금 같은 조건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여기 밑에 게 이 노란색부터 이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아까지는 똑같아. 순열 조합이. 근데 그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해. 그러면 순열이 되고 그냥 뽑기만 r에 대한 배열은 의미가 없고 그냥 뽑기만 해. 그러면 이제 조합이 되는 거고. 기호는 NPR, NCR. NPR은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r번 곱하면 되고 NCR은 그 뽑아낸 r번을 곱한 값에다가 다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r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조합의 계산법이 나오고 이게 세밀하게 각각의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어떤 건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각각을 계산하는 규칙들을 잘 보시고 그 규칙에 맞추어서 연산은 집에서 다시 한번 또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그럼 순열 조합은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분할 분배는 이제 교과서에,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 다루는 학교가 있고 안 다루는 학교가 있어서 여기 나와 있죠. 교과과정 외라고. 보통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교재에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는 부교재 있잖아. 부교재는 이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로 분할해요. 분할이 뭐예요? 그러면 분할은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게 분할이에요. 분배는 뭐냐면 나눠주는 거야. 이게 한글식 표현으로 보면 똑같은 말처럼 보이거든. 분할도 나누는 것, 분배도 나누는 것. 똑같은데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분할은 어떤 것들을 몇 개, 몇 개, 몇 개로 나눈다라는 그 나눈다의 개념과, 그리고 분배, 나눠준다라는 개념은 다른 거야. 분할은 분배를,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요런 거와 요런 거와 요런 거를 분류하겠다라는 거고, 분배는 말 그대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너 이거 가져가. 이게 분배예요. 근데 계산법이 이렇대. 뭐라는 거야? 이게 뭐 이상한, 무슨 알 수도 없는 얘기를 막 써놨죠? 뭐라는 겁니까? 이 교수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책이 6권이 있어요. 6권의 책이 있어. 서로 다른 책 6권이야. 같으면 안 돼. 서로 달라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하나 뭐 있을까? 또 뭐 있어요? 역사. 이렇게 딱 칩시다. 이 6개의 책에서 내가 3권, 내가 묶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3권, 2권, 1권, 이렇게 묶으려고 해.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본다면,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처음에 3권짜리 묶을 거 아니야?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 어차피 곱의 개념이라, 뭐 A와 B를 곱하나, B와 A를 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누굴 먼저 계산하냐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곱셈으로 할 거니까. 그럼 6권 중에 3권을 내가 묶어야 되잖아. 그럼 묶을 3권을 뽑아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6권 중에 일단 3권을 뽑아야 돼. 근데 선생님, 6C 3이 맞아요? 6P 3이 맞아요? 이 문제는 서로 다른 6권 중에 중복 없이 뽑았던 책도 뽑지 않고 3권을 뽑는데, 그 뽑아낸 3권을 순서 있게 배열할 거면 P로 써야 돼. 근데 순서 없으면 그냥 C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어차피 책 3권 뽑아다가 이거를 순서 있게 막 위아래 책 묶을 때, 국어를 맨 먼저, 수학을 밑에, 이렇게 배열을 할 거면 여기 문제에 따로 써놨겠지. 뽑아낸 묶을 3권, 2권, 1권 묶을 때, 각각의 묶을 그 배열은 따로 순서 있게 배열하시오라고 써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묶는다는 뜻이에요. 너 이렇게 3권 묶을 때 꼭 누가 위에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잖아. 3권짜리, 2권짜리, 1권짜리 이렇게 하지, 3권 중에 누가 위야,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6권 중에 3권 뽑는다. 그러면 동시에 2권짜리 찾아야죠. 2권 묶을 거. 그럼 남은 권이 몇 권이냐면 3권 뽑았잖아. 그럼 3권 뽑고 남는 나머지 3권 중에서 또 2권을 묶어내야 돼요. 맞니? 그럼 총 몇 권 뽑았죠, 지금은? 5권 뽑았죠? 그럼 남은 건 1권이잖아. 남아있는 1권을 그냥 1권 뽑아다가 묶는 거예요. 이러면 6권을 3권, 2권, 1권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뭘 한 거냐면 분할을 한 겁니다.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으로 분할하세요. 근데 이렇게 책에서는 분할하세요라고 말을 안 한다고. 6권의 책을 3권, 2권, 1권으로 나누는 경우로 구하시려면, 나눈단 말이 분배랑 자꾸 헷갈려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데, 이제 말을 듣고 본인이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나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나눠준다 할 때 그건 나눈다. 분배 개념이 아니고 쪼개겠다. 이 상황을 종류별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분할의 개념이구나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분배는 뭐냐면, 여기서 3권, 2권, 1권에 이제 이렇게 책 묶음이 있는데, 그걸 각각 A, B, C 3명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3명한테 나눠주세요. 3권짜리, 2권짜리, 1권짜리 있잖아? 그 3권짜리, 2권짜리, 1권짜리 책들을 각각 A, B, C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3권의 책을, 서로 다른 3권의 책을 중복 없이 3명한테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맞니?
세 권의 책을, 다시, 서로 다른 세 권의 책을 중복 없이 세 명한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세 권을 A한테 보내고, 두 권을 B한테 보내고, 한 권을 C한테 보내는 경우와, 세 권을 C한테 보내고, 두 권을 A한테 보내고, 한 권을 B한테 보내는 경우는 아까랑 다르잖아, 경우가. 사람이 틀리고 받은 권수가 다르니까. 결론은 각각 배열할 때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는 뜻은 다 따로따로 세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열의 개념이에요. 순열은 순서 있게 배열한다의 줄임말이니까.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뜻이죠. 그럼 분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서로 다른 세 권을 세 명한테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에요. 3, 2, 1이고 흔히 말하는 3P, 3이 되죠. 서로 다른 세 명한테 중복 없이 세 권을 뽑아 그 세 권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3P3. 근데 보통 3P3을 안 쓰거든. 3팩으로 보통 써요. 3P3보다는 이 기호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요? 그러면 얘네들 곱하는 거예요. 분할한 다음에 나눠줘야 되잖아. 그치? 분할도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이게 분할 분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만 되면 별로 어렵지는 않죠. 설명만 필요했지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분할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세 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배운 대로 보면 어쨌든 세 권 뽑아서 묶어야 된다 뜻이니까 6권 중에 일단 묶을 세 권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거는 다시 세 권 중에서 또 남은 세 권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네? 그 분배. 두 권을 세 명한테 줄 수가 없잖아. 아니, 두 개 묶으면 나눈 거를 세 명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봐 일단 두 명일 거예요. 아마. A, B 두 명한테 나눠주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 묶음을 중복 없이 두 명한테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일렬로 나눠주는 케이스. 2P2, 2팩토리얼이구나. 얘네들 곱하면 정답이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릴까 그러면 이게 뭐가 빠져서 그래. 계산법이 틀린 게 아니고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에? 그 책에서는 이걸 2팩으로 나눈다는 표현보다는 뭐라 쓰냐면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써요. 이거예요, 이거. 저런 개념. 저게 왜 붙었냐면 아니 이 노란색에서 왜 붙은 거죠? 잘 봐라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사, 역사 이렇게 총 6권이잖아요. 6권을 처음에 이걸로 본다면 3권씩 이렇게 묶을 거잖아요. 묶을 때 처음에 내가 이게 이 6권을 3권 따로따로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지? 할 때 일단 뭐 국어 순서대로 국어책 뽑고 영어책 뽑고 수학책 뽑고 나머지 과학, 사회, 역사책 묶어야지. 처음에 3권 뽑을 때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나머지 3권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 테고. 물론 이런 거만 있지는 않겠죠. 국어 뽑고, 사회 뽑고, 과학 뽑고. 그럼 국어, 사회, 과학 빼면 뭐 남아요? 수학 남고, 영어 남고, 역사 남겠죠? 아까 말한 이게 수학, 영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어차피 묶을 거니까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3권 뽑는 개념에 처음에 3권 뽑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을 뽑고, 나머지 3권 묶을 때, 과학, 사회, 영어,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묶은 3권이 과학, 사회, 영어, 역사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3권이 뭐죠? 국어, 영어, 수학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묶는 사람이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6권이라 생각보다 권이 많아서 예를 들기가 애매한데, 어떻게 예를 들까요? 여기 색깔이 구분 안 되네.
이게 별게 아닌데 교보제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난 들고 가게 세 권씩 따로 묶을 만들어서 이렇게 끝 묶어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만약에 호준이가 이걸 묶으려고 그래. 묶으려고 하는데 야 호준아 선생님 이게 책 좀 옮겨요. 이거 세 권씩 각각 두 묶음 해서 이거 좀 줄래? 선생님 들고 갈게. 선생님 딴 거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호준이 묶을 때 세 권 묶으라고 그냥 있는 대로 국어, 영어, 수학책 한 묶음,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사회, 역사 한 묶음. 그럼 이거 세 권 묶었어요? 이제 들고 가세요. 이렇게 묶는 케이스. 6C3 곱하기 3C3 안에는 저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하은이한테 하은아 아까 호중이가 묶어줬는데 선생님 모르고 다 풀어놨네? 선생님이 세 권 묶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 권씩 두 묶음 묶어서 좀 묶어줄래? 지금 들고 갈게. 네? 했는데 하은이가 뽑을 때는 과학, 사회, 역사를 먼저 묶고 남아있는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묶어. 그럼 결론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묶음이냐 이렇게 돼 있는 묶음이냐의 차이점이지. 근데 이게 차이가 있나? 이 두 묶음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묶을 때 야 하은아 왼쪽에 놓는 것과 오른쪽 놓는 거는 달라. 그러니까 구분해서 놔야 돼. 이러면 다르지. 근데 어차피 야 그냥 세 권 두 묶음 묶어줘.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거나 순서를 바꿔서 묶거나 어차피 묶음은 동일하잖아요. 결론은 이 두 묶음이 일렬로 앞뒤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돼요? 이렇게 세 묶음 이렇게 세 묶음 묶거나 처음에 이렇게 세 묶음 이렇게 세 묶음 묶거나 동일한 묶음인데 이거를 앞뒤 순서 바꾸는 그 횟수만큼 중복이 발생해. 이게 몇 번이에요? 두 번이야, 두 번. 두 번이잖아. 국영수, 과사역. 이게 앞뒤로 순서 바뀌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개수 같은, 이 세 개가, 이 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인지가 중요해요. 개수 같은 집단이 지금은 두 집단이죠. 이 두 집단의 결론은 앞뒤 순서 바뀌면서 중복이 발생할 거거든. 그래서 그 두 집단의 일을 여기다 갖다 놓고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할 테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분할이 요게 빠진 상태예요. 요 개념이. 자, 그럼 이번에 연습 삼아 한 번 더 해봅시다. 연습 삼아. 내가 분할할 건데 이번에는 두 건으로 분할할 생각이에요. 근데 세 묶음 나왔으니까 이 세 묶음을 세 사람한테 ABC 세 사람한테 나눠줄 거예요. 여기까지 한다고 치고. 그럼 분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일단 6건 중에 일단 두 묶음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6C2지. 근데 두 개 묶을 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P가 아니고 C로 갔어요. 그럼 6개 두 개 뽑아서 묶었어. 그럼 몇 건 남죠? 4건 남잖아. 4건 중에 다시 몇 건이 필요하죠? 2건이 필요해요. 묶었어요. 남아있는 2건 중에 다시 2건을 뽑겠죠. 사실은 이 C는 1이라 남아있는 거를 묶는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그냥 경우 한 가지를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처음 배우는 구조니까 이제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뭐가 되죠?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이 두 건의 묶음을 그냥 A라고 하자. 알겠니?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A라고 해. 여기 있는 묶음은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묶음은 C라고 해. 근데 선생님 6C, 4C, 2C 안에는 A를 뽑고 B를 뽑고 C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두 건 묶을 때 이 A, B, C의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하겠죠. 이렇게 두 건 뽑을 수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뽑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두 건 묶고, 여기 두 건 묶고, 여기 두 건 묶는 것도 아까랑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BAC, BCA, CAB, CBA. 총 몇 번에? 6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왜 6번이에요? ABC 세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이기 때문이에요. 세 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세 개의 알파벳을 세 개 모두 뽑아서 그 세 개 모두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3P3, 3팩토리얼. 이만큼의 배열에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만큼을 나눠줘야 돼서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 있죠? 세 집단 있죠. 그래서 30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몇 개 책이 있다고 칠게요. 그 책을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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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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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 2권. 이런 나누려고 해요. 그럼 총 책의 권수는 몇 권이죠? 16권이에요. 16권을 저렇게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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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 2권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처음에 계산은 16C 4 곱하기 12C 4 곱하기 또 4개 빼면 8C 4. 그럼 4권 중에 이제 8권 중에 4권 뽑았으니까 4권 남았죠? 그 4권 중에 2권. 남아있는 2권 중에 2권이에요. 근데 문제 여기서, 중복된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죠? 뭘 더 나눈다. 분의 1 곱하기 하겠다는 얘기죠? 뭘로 나눠야 돼요? 근데 여기다 뭐 써야 돼요? 개수 같은 집단을 봐야 돼요. 개수가 같은 4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4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에요? 세 집단이죠. 이 세 집단이 앞뒤로 순서 배열될 때마다 당연히 중복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300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도 개수 같은데?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죠? 이건 2집단이죠. 2라서 그런 게 아니고 2집단이니까 2팩으로 다시 나눠줘야 돼요. 그럼 3팩 나누고 2팩 나누겠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곱한 걸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네. 물론 이 정도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썼는데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계산해야 됩니까? 네. 죄송하지만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때까지 계산기를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네가 손으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